자, 들어왔습니다. 국성강사입니다. 이번에는 탄력성에서는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애석하지만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솔직히 여기에 있는 계산 문제는 초반부에 나오는 계산 문제고 또 쉽지 않으니까 제가 시험 막판에 2개 정도 찍어줄 거예요. 올해 나올 만한 거. 딱 그것만 준비하고 더 이상 연구하지 마시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탄력성과 관련된 이론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 100% 맞출 수 있다. 100% 맞출 수 있다. 그럼 이제 출제 패턴이 크게 두 가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필수서 26페이지에 요 탄력성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탄력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탄력성이 그러면 양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 자, 양의 변화 정도가 많냐 적냐, 이걸 우리는 양의 변화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양이 많냐 변화하는 양이 적냐, 요걸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러면 이제 양의 변화를 측정했겠죠. 탄력성이라는 지표로.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 양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렇게 측정이 될 때도 있고, 양의 변화가 적습니다. 이렇게 측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더라. 일단 이게 논점이야.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라고 하더라. 일단 이거. 자, 그런데 이 기출 풀기 전에 가끔 응용되는 거 하나 보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공식인데 나 계산 문제 나 그렇게 신경 안 쓸래. 그럼 굳이 안 봐도 돼요. 다 요거 하나만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대부분 공식이 분수 형태예요. 분수 형태. 그러니까 항상 분수 형태니까 요 구분을 보면 2를 기준으로, 분수는 항상 2를 기준으로 해요. 왜? 위아래가 또이또이면 1이니까. 2를 기준으로 수치가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수치로 치면 1보다 큰 수치라면 탄력. 그 다음에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근데 이 비탄력이 수치로 치면 1보다 작은 수치일 때 비탄력.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제자가 이런 걸 물어봐요. 탄력이 뭐냐? 비탄력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탄력성의 해석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탄력이 뭐고? 비탄력이 뭐고? 그럼 뭐만 찾아? 양의 변화라는 문구를 찾는다고. 양의 변화, 양의 변화. 그리고 탄력이니까 양의 변화가 많다, 크다. 요것만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양의 변화를 찾죠. 근데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응용. 완전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으면 완전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많다. 양의 변화가 완전히 많다. 그러면 무한대로 양이 변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완전 탄력은 양이 무한대로 많이 변한다. 이게 완전히 많다. 4번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은 비탄력이 적다니까 완전 비탄력은 완전히 적다잖아요. 완전히 적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양이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의 탄력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공식 이런 건 버리고, 자, 이쪽을 보죠. 살짝 키워볼까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목을 좀 잘 읽어요. 양의 변화를 측정했어. 탄력성으로. 그랬더니 어떤 때는 양의 변화가 많은 탄력이 되고 어쩔 때는 양의 변화가 적은 비탄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력과 비탄력을 결정하는 원인이 무엇이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잘 나옵니다. 쉬우면서. 자, 우리는 항상 이 탄력적인 것으로 암기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수요가 보다 탄력적이다. 수요가 보다 탄력적이라면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 대체제가 많을수록 요건데, 자, 대체제가 많을수록인데 이 대체에다가 포인트를 잡지 말고 요 재화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요. 이렇게 재화. 그럼 뭐가 많을수록, 재화가 많을수록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소비를 할 수 있는 재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는 많아지고 탄력적인 상황이 됩니다. 재화가 많으니까 양의 변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뭐 별거 없죠. 또 봐요.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측정 기간이 장기. 그러면 질문. 무엇을 측정한다는 거야? 뭘 측정한다는 거야? 양의 변화,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하루냐, 1년이냐, 10년이냐. 즉 항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의 변화는 늘어나는 거니까 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암기 코드가 대장 탄탄이잖아요. 우리 대장 탄탄, 대체제 즉 재화가 많을수록 탄력, 그 다음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 자, 그런데 가끔씩 요 밑에 있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뭐냐 그러면 대체제 또는 재화가 많아지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세분합니다. 즉 시장을 세분합니다. 시장을 세분하면 재화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 시장이 있어. 사과 시장. 그럼 재화 몇 개? 사과 한 개. 근데 사과를 시장을 쪼개요. 홍옥, 부사.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네. 홍옥, 부사밖에 모르겠네. 홍옥, 부사 이렇게 두 가지로 시장을 쪼개면 재화가 늘어나잖아요. 두 개로. 그리고 사과를 홍옥, 부사라는 홍옥, 부사로 시장을 세분한다라고 하면 이게 분류 범위를 좁게 하는 거예요. 분류 범위를. 그래서 시장을 세분한다. 이게 시장을 쪼개면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재화의 개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쪼개는 걸 다른 표현으로 시장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쪼개면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용용이는 그냥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용도 변경이 용이하다. 긍정의 표현이죠. 긍정의 표현이니까 보다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이 보다 탄력적입니다. 공급이 보다 탄력적입니다. 그럼 뭐라고 번역해요? 공급 양의 변화가 보다 많다. 공급량의 변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려면 재화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자들이 시장에 공급자들이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생산된 양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생산량이. 물건의 생산량이 많으면 시장에 공급하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공급하는 양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 탄탄, 대장 탄탄 그리고 암기 코드가 생유 감사합니다. 생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생산에 유리한 거죠. 바로바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비가 감소한다. 생산이 유리. 용도 변경이 용이한다. 이거 땡큐죠. 자, 용도 변경은 공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급, 부동산의 공급은 신규 건설이나 주택의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나온 매물 이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통해서도 공급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쉽다? 유리한 상황이죠. 그럼 밑에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은 소비량이나 공급량이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력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출을 한번 쭉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그럼 뭐만 보냐? 자, 이렇게 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보다 탄력적으로 측정된다. 보다 탄력적이다. 보다 탄력적으로 측정이 된다. 보다 탄력적이다. 그럼 100% 탄력적인 상황과 비탄력적인 상황을 연결하라는 거야. 그럼 대부분 어떤 거냐? 긍정의 표현이면 탄력이야. 우리가 이해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체제가 많아집니다. 재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탄력이야.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 세 가지. 예. 시장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한다. 시장을 세분한다는 뜻이야. 시장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한다. 시장을 세분한다. 그러면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긍정의 표현이야. 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보자고요. 주의할 거.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생산의 유불리죠. 생산의 유불리. 그래서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보다 탄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 있어. 자, 이봐요. 여기 기간이 있어요. 기간. 여기도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공급에서는 요 기간 두 개가 아주 헷갈려요. 자, 밑에 보면 측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측정. 그러면 탄력성에서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장기입니다. 그러면 측정,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장기이면 양의 변화는 늘어나겠지. 보다 탄력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동산이죠. 공급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선박 막 한 5년씩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산에 불리한 조건이죠. 물건 하나를 생산하는데 만드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건 비탄력이야.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라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생산에 불리한 거니까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장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자, 그럼 지금 벌써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뭐고? 탄력성이 뭡니까? 그리고 탄력과 비탄력이 무엇입니까? 이거. 그 다음에 탄력과 비탄력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 탄력과 비탄력을 결정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재화가 많을수록 또는 생산에 유리할수록. 기간 장기야 당연한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놈이에요. 요놈. 자, 우리 수요 곡선도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측정을 그리고 우리가 탄력성도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고, 수요 곡선은 수요니까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자 행동을 조사하고, 공급 곡선은 공급이니까 공급자 행동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급자의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하다 보니까 탄력성하고 곡선의 기울기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력성과 기울기예요. 그러면 얘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둘이 결론이 똑같아요. 항상 보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보다 완만해집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탁 비교해 보면 수요 곡선을 줬죠. 수요 곡선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탄력적이냐 그러면 이쪽이 훨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완만. 그러니까 이쪽이 탄력적이라는 거야. 그럼 질문. 자, 여기 이렇게 가파른 애도 있고 이렇게 완만한 애도 있는데 왜 완만한 애가 탄력이에요? 탄력. 항상 탄력성은 뭐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양의 변화는 항상 수평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양의 변화를 치면 완만한 애는 여기서 여기까지 양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가파른 애는 양의 변화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프의 특성상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이렇게 양의 변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만 봐도 완만한 게 탄력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극단적인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럼 완전 비탄력은 항상 정자로 쓰잖아요. 완전 비탄력입니다.
이게 수직선이 되고 탄력은 완전 탄력입니다. 이렇게 우리 탄자를 적을 때 완전 탄력입니다. 수평사. 우리 수직선의 형태는 여기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양의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고 이 수평선은 여기서부터 양의 변화를 출발하게 되면 무한대까지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대부분 암기하잖아요. 탄력이면 완만하고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 그리고 가파르면 비탄력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 되고 이런 것만. 그래서 밑을 보시면 기출을 보시면 자 3번을 한번 봐요. 3번 가격이 변화해도 양이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다. 양이 고정되어 있다. 양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고 이게 요런 패턴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럼 수평선인지 다 알아.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인지 알고. 근데 이걸 해석을 해놨잖아요.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선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3번 같은 형태만 조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준 자료의 2번이네요. 2번 문제 27회 기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자, 논점을 한번 봐봐. 1번 끝이 완전 탄력적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자, 수업 중에는 이렇게 해. 근데 시험장에서 뒤쪽을 먼저 볼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탄력성이 나오면 논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가 뭐냐?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탄력성과 탄력과 비탄력을 결정하는 요인, 대장, 탄탄, 생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관계가 있더라. 요 세 개야. 그럼 보셔. 쭉 읽을 때 봤더니 미세한 가격 변화의 양이 무한히 크게 바뀝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네. 오, 이거 맞았네. 완전 탄력적. 양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찾으라 했으니까 이거 정답은 아니죠. 동그라미 치면 또 오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건 논점 없잖아요. 뭐 당연한 소리 해놨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 기간이 나와. 기간이. 그러니까 27회 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야. 자, 기간이 나와. 탄력성과 관련해서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겠어요? 측정 기간이겠죠. 측정 기간.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측정 기간만 봤는데 관찰 기간이 나오니까 헷갈렸다는 거야. 자, 봐. 수요는 측정 기간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공급에는 기간을 조심해야 돼. 공급은 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냐, 그 다음에 측정 또는 관찰 기간이냐, 이게 두 가지 구별해 줘야 돼. 이따 한번 보죠. 자,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이게 측정 기간이겠죠. 그러면 측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끝은 항상 탄력적이야죠. 그런데 탄력성이 작아진다 했으니까 요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요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겠으면 용도가 다양한 게 긍정 같아. 그러면 탄력성은 커져야죠. 그 다음에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를 찾고 양의 변화를 찾고 양의 변화를 찾고 양의 변화가 많냐 적냐, 그 중에 적다고 나와야죠. 적다. 비탄력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29회 기출이네요. 29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 그러면 양의 변화가 완전히 많다, 무한대로 바뀐다. 근데 뒤를 봤더니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양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요놈이 틀린 거죠. 벌써 정답 끝났네. 예.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면 양이 무한대로 바뀐다. 이렇게 돼야죠. 자, 이것도 조심해. 조심. 원래 이 지문을 간단하게 옳은 지문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어디를 고쳐주면 돼요? 여기만 고쳐주면 돼요. 여기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고쳐주면 돼. 그런데 항상 시험을 볼 때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규칙. 이 양이면 뒤쪽에서 우리가 지문을 읽는 게 딱 끝나니까 뒤쪽을 자꾸 OX 하는 습관을 들여. 아니 옳은 지문은 다 해설지에 해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객관식 OX로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양의 변화가 완전히 많다. 무한대. 근데 양이 고정돼 있다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너는 X. 이런 식으로 뒤쪽에 OX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 시험은 뒤쪽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나머지 보죠. 탄력성이 0이에요. 그럼 해석이 양의 변화가 빵이다는 거. 양의 변화가 빵. 그럼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니까 완전 비탄력. 이렇게 돼야죠. 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계속 나오죠. 그러면 양의 변화가 적다. 양의 변화가 적다. 이것만 찾으면 되죠. 수직선 나왔어.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자,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럼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럼 지금 마지막 문제 하나 보자고요. 자, 32회야. 이게 재작년 문제란 말이에요. 재작년. 자, 1번을 딱 봤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뭐에 대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읽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읽는 방법. 읽는 방법. 읽는 방법. 그런데 막상 시험에 들어갔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읽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논점이 뭔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어떻게? 1번이 눈에 잘 안 들어와. 1번 지문이. 그러면 2번, 3번 읽지 말고 넘어가라고. 우리는 오지선다지만 하나 모르겠다. 그럼 몇 지로? 사지선다로 바꿔야지. 그래서 1번은 조금 이따 해석합시다. 넘겨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익숙한 것들이 나와.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뒤를 봤더니 양이 무한대로 바뀐다. 이거 확실히 틀렸고.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적다. 양의 변화가 적다인데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많다. 이러면 되잖아요. 양의 변화율이 크다, 많다. 그러니까 여기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 우리가 계속 연습해왔던 거. 그러니까 1번을 딱 봤더니 허걱해. 이게 뭔 소리야. 넘어가라고. 몇 지 선다로, 4지 선다로. 2번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3지 선다로 가. 3지 선다. 그리고 5번을 봤더니 수직선이니까 완전 탄력이 아니죠.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적어줘야죠.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이제 이거 봅시다. 자, 나 이제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자, 1번 지문은 자,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공식을 굳이 몰라도 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눈 값이에요?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그러니까 읽을 때는 항상 분모부터 읽는 습관을 들여. 자, 분자부터 읽는 것은 읽어봤자 시험과 상관이 없어.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에 공식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안 나온다고.
항상 분모부터 가격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분모가 항상 뭐뭐에 대한이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분모부터 읽는 습관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 우리는 그렇게 뭐라고 암기했냐.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암기했는데 봐. 여기에 양의 변화가 있고 여기에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뒷문장이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 아니,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이고 지랄이고 그냥 아웃인 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 측정하나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암기해놓고 1번 이러면 안 된다고.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일단 정답은 모르겠으면 넘어갔으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돼. 뭐뭐에 대한 그러면 분수 형태의 공식을 읽는 방법을 묻는 거야. 분수 형태의 공식을. 그리고 이렇게 분수 형태의 공식을 읽는 방법을 물어보는 건 많잖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찍어주는 것 정도만 읽어주면 된다.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탄력성 응용 들어갑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